반갑습니다.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담사학도 해품사입니다. 자, 이번부터 좀 제가 유튜브에서 새로운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.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의 주제는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도 조금 홍보한 적 있었지만 제가 직접 만든 한능검 전용 어플인 하이한국사에서 매일 오늘의 문제 5개를 이런 식으로 기출 중에서 문제 뽑아주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 영상을 좀 별도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어플에서 오늘의 문제로 픽한 문제 5개를 제가 매일매일 최대한 영상 해설로 다시 한번 해설드리는 좀 그런 걸 좀 찍어보려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좀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출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최대한 준비해 볼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최대한 짧게 찍으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상세한 해설을 보고 싶다면 이 하이한국사 어플의 상세 해설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출 준비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도 볼게요. 첫 번째 문제.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. 자,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주목하지 말고 기본적 여기 있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라는 키워드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1920년대에는 쉽게 말해가지고 일종의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키워드로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. 근데 올해 기출에서는 물산 장려 운동보다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조금 더 자주 내는 추세거든요. 그래서 얘에 대한 걸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키워드보다 그냥 이거 보고서 아,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다, 여러분들이 좀 그 점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기출에서 여러분들 주셔야 되는 거는, 자, 이거 일제감정기 시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일제감정기 시기인데, 자, 통감부를 냈냐 총독부를 냈냐 이런 거 함정을 잘 냅니다.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, 약간 학교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또 뭔가 학교 관련된 뭐 제도라든지 사건 같은 걸로 또 이렇게 오답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 물산장려 운동은 조만식,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상제 등의 중심으로 이게 주도되었다. 그래서 어떤 운동은 어떤 인물이 주도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. 아, 지역사네요. 지역사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기출을 꼼꼼하게 보신 게 아니라면 좀 공략하기 어렵죠. 왜냐면 일단 고인돌의 경우에는 여기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유적지가 있어요. 그래서 얘 갖다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참성단이란 키워드도 좀 어려워요. 이거는 뭐냐면 고조선이랑 관련된 재단이거든요. 근데 그 재단이 여기 있어요. 이게 여기 어쨌든 섬 지역인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선지를 보시면 다 섬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있거든요. 뭐 제주도, 흑산도, 제주도, 거문도 이런 방식인데 어 여러분들 지역사 유형을 푼다면,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키워드가 나온다면은 100%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적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어 해도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아,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봤는데, 왜냐면 솔직히 광성보는 여러분들이 병인양요, 신미양요 이 키워드 솔직히 매번 나와요. 그러니까 괜히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풀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, 내가 그래도 얘는 알 것 같아 싶은 더 명확한 걸 내가 캐치했냐 못 캐치했냐 그걸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역사 유형은 여러분들이 굳이 따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른 유형 공부하면서 이 사건이 이 지역 발생했었구나, 이 단체 이 기구는 이 지역을 중심 활동했었구나,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되지 지역사 유형만 놓고 공부하면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염두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신미양요나 뭐 병인양요는 공통적으로 강화도 지역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써 이 최후 정권 때 대몽항쟁에 의해 가지고 강화천도를 단행했다.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좀 핵심 키워드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무신정권 유형 낼 때도 되게 좋은 키워드라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역사 이외에도 아, 이것도 다른 방식으로 좀 낼 수 있구나, 그런 걸 같이 기억하시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3번 문제는 이건 통일 문제네요.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
딱 요즘 트렌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. 통일 문제를 내던지 어떤 주제에 대한 통합사를 내는데 엔간에선 얘가 조금 더 나와요. 아직은 그래도 좀 통일 문제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는 추세인데,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를 푼다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에 진짜 제가 이거 세 개는 꼭 외우라고 강조하는 정부가 노태우 정부, 김대중 정부, 그리고 노무현 정부예요. 아무래도 이 정부 시기 때가 상대적으로 뭔가 통일과 관련된 키워드를 낼 게 좀 많거든요. 조금 그런 통일 교류로서의 의의가 높다는 걸 뭐 우려 나는 안 되지만, 그래도 조금 더 그런 활동 같은 게 조금 더 비교도 적극적이었던 정부,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이 세 개가 지금 제일 잘 나오거든요. 근데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, 가의 경우에는 이 남북조절위원회란 키워드를 보고서 7.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그런 키워드고요. 자, 그리고 밑에 있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주면 되게 어려워요. 왜냐면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풀네임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풀네임이 이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길게 내면은 어?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였어? 낚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최근 트렌드에서는 이거 자체를, 그러니까 이 남북 사이의 화해미 뭐 교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자체를 문제 키워드 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멘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가지고, 아 요즘엔 조금 키워드 어렵게 되면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,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정희 정부랑 노태우 정부가 나왔으니까, 여러분들이 현대사 제도 공부했다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정부는 전두환 정부인 걸 알 것 같죠. 그래서 정답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사례인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그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는,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 셋부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, 굳이 여기 중에서 정답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정부는 반드시 문제에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통일에 관련된 유형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해두세요. 근데 엔간에서는 문제 내면 여기 내에서 거의 90%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. 아무리 안 나와도 한 80% 정도? 그래서 정말 시간 없으면 얘네 셋부터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네 번째 문제는 가 신부에 대한 설명.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이런 통합사 유형 관련된 게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유형인데, 일단 제가 이거 좀 배경지 설명드릴게요. 왼쪽 거는 김윤우가 언급됐어요. 근데 우리가 흔히 김윤우를 언급하면은 처인성 전투는 잘 아시거든요. 근데 이분이 충주산성 전투에 활동했다는 건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이게 2차고 이게 5차 전투인데, 이 김윤우 씨는 당시 방어별관,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군사 담당한 직책으로서 당시 몽골군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 담당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인물이 이 신분, 그러니까 소위 관노들에게 야 니네가 저 몽골군 다 때려잡으면 너희 다 해방이야 하니까는 와 하면서 그때 사기가 엄청 올라가지고 몽골군을 다 때려잡았거든요. 그런 역사가 있고, 여기 김홍집이 나왔어요. 궁극기무처 나왔죠. 그러면 1차 갑오 개혁이에요. 그러면 이걸 보고서 신분차별 폐지 요구, 그러니까 이 제도의 핵심이 뭐냐면 공사노비법 혁파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관노라는 키워드를 못 찾았다면 여기서 공사노비법 혁파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는 이 노비 신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진짜 하늘차이 못해요. 2개 많으면 거의 5문제까지 나오거든요. 거의 10% 비중이에요. 그래서 소위 1급을 따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버리고서는 고득점 못 받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형 어떻게 공략할지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답은 노비랑 관련된 거니까, 조선 순조 때 중앙 군방과 중앙관서 소속된 6만여 명이 해방되었다는 공노비 해방 정책에 대한 선지를 다룬, 이게 정답입니다. 그래서 자세한 선지는 제가 어플에 다 설명 넣어놨으니까 헷갈리신 분들은 그걸 해설 참고해주세요. 자, 마지막 문제. 가라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. 야, 이 문제도 어렵죠. 이 문제는 사실 여기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, 그 사료도 길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식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어렵다 보니까 포인트를 놓친 것 같은데, 핵심만 짚어드릴게요. 가.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.
자, 고대 시대 진성여왕 시기에 발생한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. 두 번째, 여기는 김삼이와 효심. 그래서 이음인 정권,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이음인 정권 때 발생한 김삼이 효심의 난이란 키워드 여러분들 찾는 게 포인트였고, 그냥 무신정권 시기 반란이다. 사실 이것만 찾았어도 잘했어요. 세 번째, 여기는 임술련, 진주 이 두 가지 풀어야 돼요. 나머지 없어요, 힌트.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세도 가문 시기에 밀란 유형 공부했다면 그냥 임술 보자마자 임술 농민 봉기가 떠올라야 돼요. 왜냐면 임술 땡땡 사건 이거 왜 낼 거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눈치밥 익숙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갑신 이러면 갑신정변, 이모군란 이런 것처럼 좀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 키워드 관련된 걸 보자마자 조금 생각난 사건들이 있는 게 좋아요. 자, 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조병갑의 이런 수탈과 그에 저항한 녹두장군 정봉준 이걸 보고서 개항기 시기의 동학농민운동 이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가시는 게 중요했어요. 자, 그럼 포인트 다 잡았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. 기억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계기. 자, 이건 임술농민봉기입니다. 틀렸고요. 자, 무신집권기 지배층의 수타에 대한 저항. 자, 제가 김사하면 표시 언급했는데 이 무신집권기랑 관련된 키워드, 그러니까 제가 무신정권 시기 발라만 찾아서 됐다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.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고, 디귿 윤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 발생했다. 자, 굳이 윤원형 일파랑 언급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대윤 소윤끼리 싸운 을사사화입니다. 아니면 윤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한 거니까 좀 넓게 보면은 뭐 양재역 벽수 사건 이런 거가 가능하겠네요. 근데 뭐 아무튼 지금 시기가 안 맞으니까 틀렸겠죠. 그래가지고 리을이 좀 어렵거든요. 아마 리을 때문에 좀 오답을 고르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, 리을은 사발통문을 작성했단 말이 있거든요. 이 사발통문이란 거는 이렇게 원형 형식으로 나 이름 A, B, C, D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뭐 여기 기역, 니은, 디귿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누가 대장인지 모르는 식으로 약간 조금 상소문 같은 거 항의하는 글 이런 거 올렸다. 좀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동학농민운동 초기에 그런 일종의 저항 방식, 그런 당시에 농민들의 항쟁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고 내일 또 좋은 문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